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레카 과학특강의 첫 번째 강연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 산림치유로 행복한 삶 만들기입니다. 강연자는 국립김천치유예술 박창은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창은 센터장님은 힐리언스 썸마을 선임 강사로 활동하셨으며 현대 산업개발 호텔 파크로시 부장으로 웰리스 전반을 관리하셨습니다. 산림치유학 전공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국립 김천치유예술 총괄책임 센터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치유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창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 중에 최고의 전문가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한림치유를 잘 아는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오신 것도 보이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왔는데, 우리 친구들 그 유치원생도 있나요? 유치원생? 네, 네.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도 있고, 4, 5, 6학년, 5학년, 고학년도 있고, 혹시 중학생도 있나요? 중학생. 유아에서부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까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 자료는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우리 친구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강의가 얼마나 재밌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치유로 행복한 삶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안다. 우리 친구.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우리 친구 자작나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딱 첫 번이 알았어요.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북권에서는 자작나무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작나무 하면 이제 강원도 인제 쪽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경북 쪽에도 이렇게 아주 고산지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기후가 강원도 기후처럼 추운 이렇게 고산이 있는 그런데 자작나무가 경북권에는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국립 김천 취해숲이 이제 해발 800m 정도 돼요. 그리고 치외습은 1000m까지 해서 경북권이긴 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곳은 강원도 기후예요. 굉장히 춥습니다. 작년에는 이번 4월 첫째 주까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 경북이지만 아주 추운 곳인데요. 그래서 이 자작나무가 아주 잘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조림해서 남부지방 산림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만든 곳인데요. 여기는 딱 색감만 딱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저절로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오십시오. 자, 우리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읽어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인지적인 것보다 지식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쪽으로 가야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제 강의는 인지적인 강의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산림 치유가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 감성적인 요소를 좀 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우리 친구들 흔들리며 피는 꽃 보셨어요? 잘 못 봤죠. 선생님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저작권이 있어서 그냥
그 제작자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꽃들이 한 곳에서 오래 촬영하면 저렇게 아주 춤추는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흔들리며 춤을 추며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이쁘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쭉 보면 좋지만, 꽃들이 천천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순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성장 과정을 봤더니 많이 움직이며 춤을 추며 피어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흔들림이 있죠. 마음과 몸이. 그러면서 이 자연계는 아름다운 결실, 화려한 아름답고 이쁜 꽃을 피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비대면 교육받기도 힘들고 할 텐데, 그럼에도 그 흔들리는 과정이 잘 거치면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 선생님 소개인데요. 예, 아까 소개를 해주셔갖고 요거는 이제 요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들은 좀 알 수는 있는데, 저의 또 은사님이시고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경북대 의대 나오시고 예일대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시영 박사님을 뵙고 산림치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이제 이시영 박사님의 개발한 산림치유요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산림치유가 어떤 건가 짧게 요약되어 있는 영상본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5년 전의 모습인데 머리도 길고 좀 다르죠? 네. 산에서 요가도 하고 산에서 워킹도 하고 또 자연의 이런 따뜻한 햇살도 받고 명상도 하고, 그런 이제 종합적인 건강요법을 하는 것이 이제 산림치유입니다. 선생님이 요가하는 모습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난 할 수 있다. 오, 우리 지금 요가 해봤어요? 네, 그래도 대단하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강의 개요는 이제 산림치유의 이제 이론과 방법, 그리고 산림치유로 행복해지는 프로그램. 사실은 이제 마음 같았으면 대면에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산림치유가 어떤 건지를 1시간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실습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아침 일찍 저는 도착을 해서 10시 10분에 도착해서 온라인 과학관 팀의 우리 이재훈 팀장님과 함께 이 비슬산 그 대견봉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거기 이제 자연휴양림 비슬산 치유의 숲 센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달래가 그렇게 군락지가 아름다운지 이제 처음 봤어요. 혹시 이 비슬산 정상에 진달래 군락지 있는데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 이뻤어요? 너무 이쁘죠? 기회가 되면 지금 한참 만개더라고요. 이따 강의 후반부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오늘 사진 찍은 것을 조금 전에 이렇게 반영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왜 아이들에게 자연 생태 교실, 산림치유가 중요한지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요즘 정시다 수시다 대학 입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이런 입시 준비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입시 위주의 교실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햇살 비치는 산중턱에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울려 퍼집니다. 알록달록 등산복이 교복, 낙엽 수북한 숲길은 등굣길입니다. 이윽고 도착한 숲유치원. 건물이라곤 오두막 같은 대피 소품, 트인 숲속 전체가 교실입니다. 무작정 뛰어노는 것 같아 보여도 아이들의 활동 곳곳에 배움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낙엽은 새마기 교구이고 흙바닥을 도화지 삼아 미술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요, 새고요, 나무 조개고요, 이거 산. 노래 부르기와 책 읽기 같은 공동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은 활동에 몰두하며 스스로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주지 않아도 이제 자연 환경이 매일매일 준비를 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매일매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그래서 일반 유치원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숲 체험원엔 10여 곳의 일반 유치원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만 체험을 해도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다니면서 되게 푹 자고 아무래도 낮에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 좀 밝아졌어요. 많이 좀 찡찡대고 그랬었는데 전국에서 전일제로 운영되는 숲유치원은 10여 곳이지만 이미 500여 곳의 일반 유치원이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에 가보면 단풍이 이렇게 막바지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눈이 내리는 겨울, 그리고 실록의 계절 봄, 또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까지 숲은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숲속에서 생활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관찰력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사회성도 높게 나타납니다. 또 요즘 애들에게 흔한 아토피나 ADHD 같은 질병에 대한 치유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숲교육의 장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숲유치원이라는 정책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건 좀 넘겨서 바로 외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숲유치원의 효과에 눈을 뜬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살부터 7살까지 2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숲 유치원. 독일의 사례입니다. 숲속을 걸으며 관찰하고 뛰어노는 것 모두가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아침 9시인 이곳 숲속의 기온은 9도가량으로 쌀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쌀쌀한 날씨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사계절 내내 숲 유치원 아이들은 숲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숲의 나라 독일은 20년 전 이 교육을 시작해 지금은 1000곳이 넘는 숲이 말 그대로 자연의 교실이 됐습니다. 지방정부가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학부모는 한 달 15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엄격한 행정 규제도 없습니다. Diesen Erhalt der Kindertagesstätte nötig macht. Also es kommt niemand im Jahr vorbei und kontrolliert. 영국에서 숲교육은 초등학교까지 이어져 수많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교사 2,000명이 해마다 각 학교로 파견돼 체계적인 숲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The local government has had a coordinator to coordinate Forest School in their area. So working with all the schools and early year settings and play settings. 숲교육의 효과를 이미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원과 전문교사 육성을 통해 숲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잘 보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잘 들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요즘 이제 4차 산업 시대, 핵가족화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AI라는 또 이제 과학이 이제 태동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이제 그 소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까? 창의성, 사회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숲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여기 독일과 영국의 사례이지만 유럽 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에밀 하면 잘 아시죠? 루소의 에밀, 자연주의 이런 것처럼 교육학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반영되고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으나 요즘에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수능, 학업, 대학, 좋은 일자리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중요하는 숙교육을 잠시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이 뭐냐? 우리 이제 혹시 또 유치원 아이들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림은 산과 숲을 이야기합니다. 복지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제 고학년들도 있지만 유치원생들은 복지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복지는 산림 숲에서 행복을 노력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자, 산림복지에 대해서 저 포이라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산림교육, 치유, 휴양, 문화, 레포츠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이야기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숲대교, 유아 숲체험,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성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숲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산림 레포츠, 산림 휴양, 노년기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산림치유와 수목장림까지. 이제는 전국의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이용객들도 증가하고 있어. 어때? 더 궁금한 것이 많다고? 자, 지금부터 포이와 함께 산림복지를 하나하나 체험해볼까? 포이는 저희 회사 마스코트인데요. 숲속의 요정입니다. 자, 이제 산림복지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이제 우리 시민과 또 국민을 위해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행복 추구를 위해서 신체와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림교육,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에는 이제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레포츠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부분을 다룰 겁니다. 오늘은 숲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복지 전문가를 소개해드려고 해. 전문가는 이제 전문 선생님들을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있는지 함께 보러 가볼까? 먼저 산림치유원이나 치유의 숲에 가면 산림치유 지도사를 만날 수 있어. 고객들의 특성에 맞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산림치유 활동을 지원해주지. 숲체원이나 휴양림처럼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가면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숲 해설가가 있어. 숲속 다양한 식물의 이야기나 숲의 역사 등 다양한 숲속 지식을 전달해주지. 그리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유아숲 지도사.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과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숲길 등산 지도사. 건전한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들에게 다양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처럼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산림복지 전문가는 새로운 미래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어. 어때? 너도 한번 산림복지 전문가가 되어보지 않을래? 우리 친구들 중에 산을 좋아하는 친구, 숲을 좋아한다, 공원을 좋아한다. 우리 친구 산 좋아해요? 머리가 예, 맞아요. 산을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이야기한 속에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취득하면 선생님처럼 이런 이제 정부기관이나 또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산을 좋아해서 이 자격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제 지금 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생애 주기별로, 그래서 출산기에는 이제 그 태교, 아이들 유아숲,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제 숲 해설,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중년기에 산림 내포츠에서 산악 자전거, 산악 스키 그런 운동도 이제 하게 되고요. 암벽 등반도 산림 내포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장년기에는 이제 산림 치유, 회년기에는 이제 그 장묘 문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분들이 이렇게 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목장님이라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하는 수목장님, 그래서 장묘 문화 개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숲 해설가, 산림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숲에서 이렇게 인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주고 자연 생태 교육을 안내해주는 선생님이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좀 더 유치원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숲 해설사와 같이 생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고요. 숲길 등산 지도사는 조금 더 산을 암벽도 등반하고 나무도 오르고 하는 활동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트레킹도 좀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는 이제 전문가이고요. 산림치유 지도사는 이제 숲에서 치유 활동, 아까 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비염이 있다든가, 선생님도 이제 비염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근무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초중고등학교는 항상 학교 가면 막 이렇게 휴지를 이만큼 들고 와서 맨날 재치기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알러지가 좋아진 게 자연에서 근무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자연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관점을 한번 우리가 시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풀꽃은 아주 작은 꽃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세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풀꽃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엄마나 아빠를 딱 봐봐요. 그래서 마지막만 해보세요. 너도 그렇다. 자, 또 반대쪽 옆 사람 보고 너도 그렇다라고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 분 잘 몰라도 한번 보고 네, 당신도 그래요. 이렇게.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자연에서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요. 천천히 갈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너무 빨리 가면 아주 작은 풀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천천히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 너무 경쟁, 또 너무 빨리 바라보다 보면 상대방의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야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봐줘야 돼요. 자, 숲교육에 대해서 방금 앞부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숲교육 중에 오감을 체험하는 장소, 선생님이 쫙 이렇게 같이 가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동영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오감을 느껴보세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을 보고, 향을 맡는 게 오감이잖아요. 숲에서 그 오감을 다 건강하게 나무를 쳐보면 나무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게 들려요. 고무망치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보면 울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치 피아노 건반 치듯이 소리가 다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곤충 호텔 봤어요? 여기가 곤충 호텔이에요. 각종 곤충들이 겨울에는 여기서 겨울잠을 자고 아침 이제 봄이 되면 깨어나기 시작해요. 밧줄놀이 모험심도 키우고요. 손발에 근육을 키워줘요. 여기 지나갈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지나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아주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재밌어요. 숲속 거울. 숲속의 거울을 보면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성벽 오르기, 이렇게 오르는 촉감도 느끼고 모험심도 체력도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안대를 가리고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시각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감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각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에서 생태 교실 및 그리고 체력 단련, 그리고 정서 안정을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숲은 이제 숲에 가면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줘요. 선생님 이쪽에 옆면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미국 교육학자 중에 토마스 테너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숲에 자꾸 가야 돼요. 자, 그 숲 교육의 개념들인데요.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다채로운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그래서 그 숲 교육을 보면 유아를 위한 숲 교육 효과, 그래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심리 안정적 효과를 준다라는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는 숲 교육, 생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 이 무궁화 유아숲 수목원은 세종시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린이날 행사인데 다채로운 이제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고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박람회처럼 잘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정리된 부분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굴러가는 놀이도 하게 되고요. 또 흙도 직접 만져보면서 흙 탓도 세우고 공동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투구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던져서 또 밧줄놀이 체험도 하게 되고요. 저도 지난달에 여기 무궁화 그 수목원을 가봤어요.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이런 소리를 느껴볼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혹시 친구들 딱지치기 해봤어요? 딱지치기? 2명, 3명, 4명. 오, 대단하다. 엄마 아빠는 아마 다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뛰기 하면서 노는 세대였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 그래도 딱지치기도 하고 아주 정서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해먹이라고 해서 숲에서 저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숲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면 나무가 그렇게 이뻐요. 나무는 몸통과 뿌리만 봤지 나뭇잎과 하늘을 본 적이 산에 가면 잘 없더라고요. 그런 이제 유아 교육 프로그램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그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식물 심기를 많이 해요. 4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식물을 요 근래 심었던 사람, 한 분, 네. 저기 계신 팀장님만 식물을 심었네요. 저희 아마 아빠, 엄마 어릴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목일 날 많이 나무 심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나무를 많이 안 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숲을 계속 유지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목재도 생산하고 또 심고 또 새로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이제 식물 가꾸는 것도 해보고 각종 생태 교실을 만들어서 곤충도 만져보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되면 혹시 호랑나비 알아요? 호랑나비? 네, 호랑나비 아는 친구. 네, 네, 잘한다. 호랑나비는 혹시 산초라고 하는 나무 알아요? 엄마 아빠 추어탕에 제피라고도 하고 산초라고도 하는데 향이 약간 좀 강해요. 근데 향이 강해서 벌레가 잘 붙지 않는 나무인데 호랑나비는 이렇게 자기 알을 산초에다가 딱 놔요. 벌레들이 잘 안 붙으니까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초에다가 주로 많이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산초에는 다른 벌레들이 잘 공격을 안 하니까 알이 잘 자라요. 그래서 알이 딱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또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1령, 또 두 번째 허물 벗으면 2령, 3령, 4령 이렇게 돼서 나중에 큰 애벌레로 이제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번데기, 맞아요.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돼서 또 어떻게 되죠? 번데기가 이렇게 녹색의 잎이 많은 곳에는 보호색으로 녹색 번데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움츠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색, 갈색이 많은 나무가 있는 곳에는 갈색으로 딱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호랑나비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나?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알이일 때와 또 애벌레 있을 때, 번데기일 때 공간을 바꿔요. 그래서 서로 자기 간의 성장 과정에서 경쟁을 적게 하려고 공간을 바꿔요. 알이 있을 때는 산초에 있다가 애벌레로 돼서는 또 이렇게 참나무 쪽 이렇게 와서 또 나뭇가지도 갉아먹고 또 이제 번데기 될 때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색이 있는 곳에서 번데기로 있다가 아름다운 호랑나비, 나비가 됩니다. 그런 이제 곤충 이야기도 배우게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자아 성찰, 성취 제고, 이런 인성 교육, 이런 다채로운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트래킹도 하는데요. 트래킹 할 때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손을 잡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이 안내해주는 블라인드, 눈을 감고 걷는 체험을 해보면 굉장히 두 사람 간의 협동심도 생기고 아주 따뜻한 우정도 더 생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가면 가족의 사랑도 더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고 이렇게 딱 그 눈을 가리고 걸어보는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요. 혹시 뱀의 눈으로 세상 보기 하는 혹시 프로그램 해본 사람이 있어요? 뱀의 눈으로 세상 본다는 거는 거울을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면서 가면 하늘만 보여요. 뱀은 이렇게 하늘만 보고 다닌대요. 그래서 거울을 눈 아래에 이렇게 코에 딱 대고 보면 하늘만 보면서 걷는 그런 뱀의 눈으로 세상 걷는 그런 활동도 하는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자연에 있는 생태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나중에 맨 뒤에 기관들 소개를 할 텐데 대표적인 여기서 가까운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슬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이라고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도 이 청소년단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뭐 교회라든가 단체에서도 신청해서 숲사랑 청소년단에 가입해서 어떤 교육을 받냐. 그래서 이런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산림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해서 다양한 리더십, 국제 교류,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요. 청소년단을 이끄는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 지도, 역량 강화 교육들도 하게 되고요. 이 숲사랑 청소년단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산림치유의 전문가인데요. 산림치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무를 탁 안고 있으면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나무를 꼭 한번 안아보세요. 나무를 느낄 수 있어요. 혹시 나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무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 한 명. 나무의 소리가 난다. 네, 난다. 네. 혹시 청진기라고 알죠? 이렇게 심장박동 듣는 청진기. 봄철에 청진기를 귀에 끼고 나무에 딱 대면, 봄에 되면 이제 그 양분과 물을 쭉 흡수하기 때문에 이 물관과 체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관은 물이 올라가는, 체관은 양분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인데요. 특히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청진기로 딱 나무에 대면 물관에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실제 들려요. 몰랐죠? 그래서 청진기 있으면 봄철에 특히 잘 들려요. 그래서 한 3월 중순에서 딱 그때, 혹시 엄마 아빠 고로쇠 아시죠? 고로쇠. 고로쇠가 3월 초에서 이 중순 사이에 많은데, 그때 딱 고로쇠 나무에다가 딱 대보면 주룩주룩 올라가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나무에도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지 나무도 생명입니다. 자, 산림치유, 숲이 주는 환경오염에 선물입니다. 따른 스트레스와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지. 숲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니까 말이야. 이게 바로 산림치유야. 오늘은 산림치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림치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 건강 유지를 돕고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해.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는 걸까? 피톤치드부터 음이온까지 숲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요소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울 증상을 완화해주기도 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호전되기도 하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도와주기도 하지.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산림치유 효과가 정말 많지? 모두 과학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들이야. 자, 이제 숲이 주는 선물을 받으러 떠나볼까? 네, 방금 이제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산림치유는 이제 산에 혹시 피톤치드, 음이온, 햇볕, 경관, 방금 이제 산림치유의 건강한 요소 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 인자들과 전문 선생님, 산림치유 지도사라 그래요. 전문 선생님과 함께 산에서 건강 프로그램, 심리요법, 신체요법을 통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치유 효과가 생기는가?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 이 산림치유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병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걸까? 숲의 대표적인 치유인자로 꼽히는 피톤치드는 식물이 해충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숲에 가면 저런 숲속 공기 중에 피톤치드와 떠있는 같은 인자들이 피톤치드는 있어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면역을 증진시키고 생리 기능을 활성화한다. 자연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은 도시에 비해 숲, 특히 원자나 계곡과 분자로 이루어져 폭포 등 있고 물이 낙하하며 전자를 부딪히는 곳에 흡수해서 10배 음이온 정도 상태가 돼요. 많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온 음이온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이어 긴장된 장의 정상 활동을 돕는다. 또한 도시보다 평균 2% 이상 풍부한 산소와 적당한 그늘 아래 강한 자외선 걱정 없이 숲길을 걸으면 행복 호르몬이라 알려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행복 호르몬이 뿐만 아니라 피부가 햇빛을 쬐일 때 생기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전신을 순환하며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한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비타민 D가 사람들이 합성이 도시에서 돼요.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숲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의 농도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면역 기능의 지표이죠. NK셀의 활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NK 셀은 것들이 면역세포를 현장 이야기하죠.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신 충남대 박범진 교수님과 한 팀으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6월에 해외 논문에도 이제 보고했는데 산림치유를 했을 때 세로토닌과 비타민 D가 이렇게 좋은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에 참여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세로토닌은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D는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암세포 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이제 인자들 여러 가지 뭐 햇볕도 알고 경관도 알고 하는데 이 피톤치드는 뭐고 음이온은 뭔가? 이게 피톤, 식물의라는 히라버예요. 사이드는 죽이다 이런 이제 어원에서 나오는데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박테리아 균들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면역력도 올려주고 스트레스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음이온은 이제 분자나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성인 분자 원자가 전자를 딱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호표로는 마이너스를 쓰는데 우측 상단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숲에 가면 계류,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나와요. 도시 환경 이런 공간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음이온이 신체 기능,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피톤치드, 음이온 이런 것도 산림치유에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성인, 청소년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요 근래는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산림치유, 산림교육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 이제 김천 치유숲도 작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외국인을 위한 이제 관광 코스로 선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초가을이 조용히 내려앉은 힐링숲 강릉으로 여행을 가봅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터로 떠나볼까요? 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강릉으로 힐링숲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강릉에 제가 굉장히 친한 박사 동기 선생님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빽빽하게 차오른 나무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또 가는데요. 그 이름 강릉의 초가을 숲. 대관령 치유의 숲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의 북적거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한데요. 이럴 때 떠나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숲으로 힐링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저의 두 번째 숲 치유 여행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을 달래줄 것만 같은 대관령 치유의 숲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치유를 하게 될까요? 걸을 수 있고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따사로운 햇살, 나무가 내어둔 피톤치드와 풀벌레 소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데요. 산림치유의 첫 번째 만남은 산초잎을 얼굴에 붙이는 겁니다. 아까 이 호랑나비가 푸른 잎사귀는 산초에 눈앞의 알을 날파리를 낳는다고 쫓아주고 그래서 자연과 좀 산초잎을 더 이렇게 교감케 붙이면 해주죠. 벌레들 날파리가 잘 이렇게 붙지 않아요. 지금처럼 네, 숲을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잘 느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친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신데요. 숲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대관령 동화되고 센터장님으로 얼마나 좋은 근무하고 느낌을 내가 잘 받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좋은 느낌을 금방 받으시는 것 같아서 예. 누군가의 서식처이자 생명이 자라는 곳. 며칠 동안 네, 많이 와. 그런 활동들을 이제 산에서 치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별로 일반인, 청소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김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입니다. 이 김천 치유의 숲은 이렇게 체력을 측정하는 인바디 장비도 있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장비도 있고, 이렇게 건강이 좀 약한 분들이 산행을 할 수 있는 데크로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한 16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코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북 김천에 있고 800에서 10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어떤 숲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슬산에도 보니까 이제 낙엽송이 있는데요. 이 낙엽송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종류인데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녹음이 있는데 이 낙엽송은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새심정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새심정이고요. 새심정 앞에 새심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심지이고요. 여기 가면 참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작나무 숲이 보이고요. 전체 코스를 천천히 돌아보면 한 4시간에서 더 곳곳을 살펴보면 6시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 기본 코스는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기본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계절별로 이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있는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들 때 굉장히 이쁘고요. 이게 이제 낙엽송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소나무 종인데 낙엽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작나무가 겨울에 눈 왔을 때 더 이뻐요. 하얀 눈꽃과 전체 온통 하얀색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이쁩니다.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 했던 내용들인데요. 카프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탑 쌓는 놀이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촬영을 오늘 저는 했던 직장 내용인데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힐링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힐링 떠나보시죠. 멀리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숲으로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 5도 정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완전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작년 여름에 여기가 촬영했는데 치유의 숲 도시보다 3에서 5도 정도 힐링센터입니다. 기온이 낮습니다. 제가 트레킹 이후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신청을 해놨는데요. 오늘 같이 해보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계곡. 이제 저는 이렇게 계곡 물소리가 트레킹 나는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자연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아까 이야기했던 우와. 게 코스예요. 그래서 코스가 4가지가 체력에 있어요. 맞게끔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어떡하다. 진짜 이쁘다. 장난 아니다 진짜. 볼까요? 여러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 4월 5일 날 여기서 식목 행사를 했습니다. 나무를 100그루 심었어요. 새심지. 와 그리고 이 장관. 왜 이리 예쁘죠? 오늘 하늘 보세요. 새심정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바로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요. 지금 햇살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보통 이제 자작나무 숲을 보시려고 강원도 인제나 이런 곳에 가서 많이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이렇게 김천에도 이렇게 가까이에도 우리 아까 저희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자작나무 숲이 있다는 거. 지금 너무 예쁘죠? 너무 좋아요. 결혼식 진짜. 때 화촉을 밝히다 할 때 화촉을 자작나무의 껍질로 화촉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는 이제 이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껍질에 기름기가 많아요. 불이 잘 붙습니다. 한반도 습지. 잣나무길입니다. 잣나무 이 데크로드가 숲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잣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잣나무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들어오는 이북 그런 쪽에 많이 데크로드래요. 자라는데요. 그래서 엄청 이게 깁니다. 추운 이제 고산지대다 보니까 잣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웅장한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렇게 잣나무 숲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근무를 하고 이제 있고요. 여기 힐링센터에 저희가 선생님이. 왔습니다. 제가 네. 왔는데 힐링센터는 어떤 곳인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샬림치유 두드림이라는 모든북을 활용한 이제 치유 프로그램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면 신체 재밌게 따라할 수 건강을 있는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개발했는데요. 바디테라피 작년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로부터 웰리스 테라피 청소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증받은 것을 오늘 지금 소개하고 시민분들과 함께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 프로그램은 그러면 두드림. 치유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같이 대표, 한번 해보실 건데 전지현 산림치유 지도사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면 저렇게 북을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는 전통 리듬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가도 하게 되고요. 쭉 밀어주시고 밀어주셨다가 힙업이 제일 좋겠죠? 밀어주고 마사지, 쭉 건강 밀어주면서 마사지도 가족과 함께 배울 수 있고요.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운동과 명상도 하게 돼요. 저희 프롭이라는 나무 받침대를 이용해서 이 신체를 건강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키가 쭉쭉 클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배우게 돼요.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저희 싱잉볼이라고 해서 명상 도구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키 크고 싶은 친구 있어요? 키 크고 싶은? 선생님 키가 185거든요. 제가 요즘 회사 요가를 집 굉장히 열심히 정말 하는데 많이 지쳤었거든요. 요가를 해서 키가 큰 거 그런데 같아요. 오늘 하루에 우리 친구들 모든 요가하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키 클 수 즐기면서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힐링의 끝판왕을 이렇게 만끽하지 마지막 않았나라는 프로그램에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마다 오미자차를 여러분도 주기도 해요. 가족과 그래서 친구들과 저희 함께 혹은 나 특산품이 자신을 위해서 오미자청인데요. 김천 치유 그래서 마을에 오셔서 오미자청을 본인에게 사서 가장 마지막 최고의 프로그램에 힐링데이를 체험할 수 선물해 있고 주시기 바래요. 이번 주부터는 토, 일요일 날도 오늘도 내일도 이제 직원들이 산림치유 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체험한 프로그램을 이제 요약하면 신체 건강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있는 치유의 숲이 수도산이거든요. 수도산 바디 테라피 그리고 마음 건강을 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유아, 가족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웰리스 테라피는 1시간 정도 구성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반신욕도 하고 프로 테라피 해서 마사지, 키 크기 체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이제 북 두드리는 모든 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마을에 이제 증산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증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와서 치유 두드림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와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 아빠들도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두드림을 개발했는데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요. 엄마 아빠들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리듬이 안 맞추고 열심히 두드리시더라고요. 하고 나서 너무 후련하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살림치유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하게 되고 비대면 프로그램도 하고 방문객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인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그룹 단위로 신청을 하면 뭐 유치원이든 학교든 단체에 저희가 찾아가서도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톤치드를 측정하는 과학 장비들로 저희 센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원에 이제 비치되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이제 측정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측정했고 올해도 또 한번 측정해서 건강한 치유인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공지하는 일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숲에서 나무와 교감하는 프로그램 다채로운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들도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은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저희 기관이 산림복지 어디에 시설들이 있는지 있어. 한번 보세요. 오늘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산림복지 시설을 소개해볼까? 먼저 국내 최대의 산림치유시설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어. 경북 영주와 예천을 가로지르며 백두대 간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숲체험은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로 연령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자연 친화적인 숙박시설과 구내식당도 갖추고 있지. 현재 횡성, 칠곡, 장성, 청도, 대전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되어 있어. 내년에는 나주와 춘천에도 조성될 예정이야. 19년도에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치유의 숲. 치유의 숲에서도 지역의 자연 자원을 이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재 양평, 대관령, 대운산에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김천, 예산, 곡성, 제천에도 추가 조성될 예정이야.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재 세종시에 파랑새 유아숲체험원과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국립하늘숲추무원. 국내 유일한 국립수목장림으로 경기 양평에 위치해 있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정신에 근거하여 새로운 친환경 장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거야. 산림복지시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거야. 기대되지 않아?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국에 16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그 자연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신데요. 은자의 황혼이라고 하는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읽어야 더 좋은 내용들이긴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은 엄마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자연에 딱 있는 순간 저절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사회성과 창의성을 저절로 배워요. 그래서 아주 1970년대에 페스탈로치라는 자연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선생님의 말씀인데 요즘에 이게 딱 필요한 시점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이제 방금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여기 비슬산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큰 대견봉이죠. 이게 대견봉에 딱 가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11시, 12시 요 사이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시간 되면 오늘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겠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전기자동차 타는데 엄청 일찍 가면 되는데 지금 많던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그 밑에 비슬산 치유의 숲이 있어서 순간 빠르게 동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봤는데요. 여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대구 스토리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도 아주 좋은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시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치유센터 이제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2층 이렇게 조격을 하는 시설도 있고요. 아까 가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와서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단체로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인바디라고 해서 체성분 측정하는 장비도 있고 저기 보면 해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이제 참고 자료는 산림청, 산림청 소속 기관이 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김천치유숲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도서로는 이런 책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과 함께 자연 생태교실 참고할 때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림치유와 함께 행복한 삶 만들기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행복했어요? 네, 앞으로 자연 보존 활동 잘 하시면서 더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우리 어머니들도 긴 시간 들어주시고 친구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박창은 센터장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연은 4월 24일 국립수목원 김창준 임업연구사의 재미있는 기생벌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나도 유래화 과학 특강의 첫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